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부하 씨랑 대화하는 것의 2편을 네. 지금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새로 나가는 영상이니까 한 번 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하 씨라고 하고요. 저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책을 3권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무지하게 부럽죠. 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노하우, 그 다음에 책 쓰기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포인트는 뭔지 지난 영상에서 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특히 블로그하고 인스타의 포인트를 맞춰서 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여쭐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소개. 블로그, 인스타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이웃하고 팔로워를 확보하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블로그가 한 6만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 14만 가까이 됩니다. 헐.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30만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내용성의 인플루언서가 되기가 정말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 세계를 이제 부하 씨께서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지금 직장을 과감하게 때려친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이상한가요? 때려친 다음에 이제 네. 정말 안정적인 지금 체계를 갖고 네.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이제 기반이 되니까 책을 내셔도 이제 책이 퍽퍽 팔리고 이제 이런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블로그부터 시작하셨는데 네. 저는 질문은 인스타부터 좀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인스타를 하는 일상이 궁금해요. 네. 우선 일주일에 몇 개 정도 피드가 올라갈까요? 일주일에 70개 정도 올라가네요. 일주일에 70개씩 네, 맞습니다. 인스타 피드를 올렸더니 팔로워가 14만 명, 15만 명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양적 승부네. 저는 양떼기라고 표현하고 양떼기. 혹은 양질 전환 공업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맞습니다.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스타그램, 네. X, 스레드 네. 이런 플랫폼은 더 그렇습니다. 양이. 그러면 하루에 몇 개가 될까요? 하루에 10개죠.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올리시면 이제 우리가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다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많이 올리다 보면 이 하트 표시, 좋아요 누르는 수가 조금 줄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다 합쳐서 오늘 받은 하트 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새로운 사실입니다. 인스타 올리시면서 좀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좋아요가 많이 붙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피드에 좋아요가 몇 개 붙었나? 보통 그래요. 네. 부하 씨는 지금 뭔 얘기? 합쳐서 하루에 내가 올린 피드에 합쳐서 좋아요가 몇 개인지를 그럼요.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노출 싸움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출돼야 되는데 많이 올릴수록 유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리하고 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어떤 분이 막 하루에 100개, 200개 올리셨거든요. 네. 근데 메타에서 이거 AI다 찍어가지고 정지 비슷하게 먹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최대 10개 정도를 생각하면 베스트라고 여러분들 답 얻으셨을 겁니다. 자, 네.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올리려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필 받았다고 10개를 막 1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올리면 일단은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팔로워들이 싫어해요. 갑자기 내 피드를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취소도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저는 숨 쉬듯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올려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는 거죠. 9시 지금 이거 촬영하기 전에도 2개 올리고 왔거든요. 네. 네, 전 점심 먹고 나서 또 하나 올릴 거고 하루에 딱 10개는 아니지만 10개 비슷하게 채우고 네. 할 거고요. 저는 또 주로 글을 쓰는데 아침에는 아침을 깨우는 글 할 수 있어. 점심 때는 좀 뭐 습관이나 책에 네. 관한 글 네. 그리고 저녁에는 위로가 되는 오늘 고생했지. 약간 이런 식의 톤도 좀 바꿔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그 말하자면 텍스트 이외의 소재는 네. 그냥 자신의 일상 중에 한 모양을 네.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는 그런 방식을 쓰십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 카드 뉴스,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올리고 제가 좋았던 책의 글귀를 올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남을 위한 글이 돼야 팔로잉이 생기거든요. 네. 내 일상 내가 보여준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좋아할 만한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요. 제 생각 혹은 책에 있는 거 인용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뉴스 폼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쓰시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타자로 쳐가지고 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피드 자체가 타자로 친 것만 노출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특별히 예쁘게 꾸미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제가 옛날에 예쁘게 꾸며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꾸미거든요. 아, 차이가 없고 어. 오히려 대충 한 게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큰 착각이 디자인이 중요하겠다 인스타그램이라서 네. 그래서 옛날에 감성공장에 앱 받아가지고 어. 막 이쁘게 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디자인에 신경 안 씁니다. 인스타그램.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네. 그것에서 뭔가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내용으로 담아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네. 10개씩 올린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스타와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답글을 열심히 달아주고 하는 활동을 하려면 네네. 아니 하루에 10개를 올리는데 그걸 언제 답글을 달고 계십니까? 이게 플랫폼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제가 X, 트위터라고 하는데 거기는 댓글을 좀 계속 달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스레드도 하는데 스레드도 중요합니다. 음. 근데 블로그는 그렇게 알고리즘이 안 돌아가서 안 달아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고 하고요. 인스타그램은 댓글이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내 게시물이 막 전파되는데 필요한 게 공감수, 저장수, 그러니까 뭐 좋아요 포함해서 네. 그리고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댓글이 좀 후순위예요. 네. 사람들이 다시 보려고 저장을 하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의 가중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댓글을 안 달아도 괜찮다. 네네. 그냥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게 가져가고 싶은 글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부하 씨는 그래서 컨텐트 내용의 포인트를 팍 찍은 맞습니다. 그런 네. 인스타를 운영을 하셔서 성공을 하신 분이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특성에 따라서 그 핵심 포인트를 찍는 컨텐츠의 종류가 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요. 다만 오늘 부하 씨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비주얼이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건 간에 결국은 내용성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인스타와 관련된 좀 전문적인 대화 내용을 송출한 유튜브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횟수가 중요하다. 그럼요. 따라서 네. 하루 총 자기 피드를 본 사람의 수, 그것이 인스타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그럼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하루에 한 개 올리면서 내가 성장하겠다. 그 욕심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우리 아이캔 유니버스는 일주일에 3개의 인스타 피드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부하 씨 만나고 반성을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인스타하고 블로그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인스타로 우리가 소통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부하 씨 오늘 만나고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답글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굉장히 실제로 인스타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의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주의할 점 하나 좀 지적해 주실까요? 우리 인스타 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건 줄 아는 분들이 한 90%쯤 되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사실 인스타그램을 안 좋아했어요. 제가 블로그로 시작했고 X, 스레드, 인스타그램 되게 늦게 한 거죠. 지금 네. 유튜브도 하지만 이거 영상이니까. 네. 이 한 이유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이쁜 여자들이 뭐 돈 많은 남자들이 자기 자랑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만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하니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작가분들이 네. 글을 올리시는데 네. 저처럼 제가 지금 하는 거 비슷하게 네. 뭐 10만, 20만, 30만 이런 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선입견을 깼어요. 어디 가도 이런 자기 개발러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물론이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성장을, 가장 크잖아요, 팔로우가. 그래서 사람이 평생 선입견을 깨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네,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인스타에 올린 글귀나 이제 부하씨께서 직접 쓰신 그런 텍스트가 네. 나중에 어떤 컨텐츠 작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또는 책을 쓰거나 할 때 뭔가 그것이 이제 영감이나 네. 뭔가 소재나 이런 네. 것들로 작용을 실제로 합니까? 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사람이 하루에 한 7, 80%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 뭐 항상 이게 좀 여유롭게. 그러려면 되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OSMU를 강조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아까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X에 글을 올린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리고 X에 글 올린 거를 끌고서 말투만 좀 다르게 해서 스레드에 올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책을 쓰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유튜브도 하고 하루 7개, 8개를 돌리는데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배의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8개를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배기를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프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시간이 엄청 짧을 겁니다. 그래도 실제를 여쭙고 싶은데 유튜브를 제작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SNS에서 컨텐츠 작업을 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하루에 대체로 총 시간을 어느 정도 쓰세요? 2-3시간 정도, 책 쓰는 거 빼고요. 네, 책 쓰는 거 빼고.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헐, 여러분들 2-3시간에 지금 몇 개? 유튜브 책 빼야 되니까 5개. 5개의 네. SNS 활동을 하고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 이런 수준이 아니세요. 현재 스코어가 14만 명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5만 명 아마 금방 달성을 하실 텐데 올해까지 20만 명 목표로 하고 네. 있으시대요. 네. 이 정도 수준을 하고 무려 5개 SNS에 블로그까지 포함해서요. 컨텐츠를 올리시는데 하루에 2시간 반. 여러분들 우리 이 기법을 이거는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고 그게 습성이 됐을 때 너무너무 쉽게 와닿을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구조적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제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로그 얘기 좀 가겠습니다. 네. 일일 1포스팅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알켄 대학에는 그래서 일일 1포스팅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네. 1포스팅 한 것을 계속 거기다가 올리고 인증하고 또 이제 서로 나누어서 보고 이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웃 수가 늘어나지 않지? 원인을 2가지만 짚으면 뭘까요? 계속 결이 좀 비슷하긴 한데 누군가를 위한 글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번째. 좋을 것 같고 2번째는 내가 쉽게 이해되도록 쓰고 있는가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지식을 뽐내려 하고 일부 쉬운 표현이 있는데도 어려운 표현을 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왜 제가 찔리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에게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출판계 같으면 연령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분화한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라는 거를 부하씨께서는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과거의 나를 위해서 써요. 하.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쓰면 그게 30대 중후반의 직장인을 위한 글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요즘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십니까? 요즘도 비슷하고 40책을 쓸 시간이잖아요. 과거에 저 40살에 블로그 40살에 시작했거든요. 네. 저를 위해서 썼어요. 이 책도. 그래서 아무래도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분들이 와닿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위계 사회가 되고 또 이제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유리한 고지에서 이 대학 교수라는 것 네. 때문에. 네네네. 근데 사실은 부럽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에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사실 또는 어떤 원칙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지금 부하 씨가 내가 나의 40대에게, 내가 나의 30대의 나에게 무엇인가를 글을 써. 이것이 왜 보편적일 수 있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네.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 부류의 사람들 또 저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필요, 그런 생각, 뭐 그런 갈망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류가 달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 그것이 이제 보편의 세계에서 네. 자기가 진정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 그것이 타인을 위한 글일 수 있다. 네. 이거는 정말 책을 한 권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블로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제일 오래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게 일부에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작가가 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죠. 음. 블로그도 잘 모르고 블로그 글 쓰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네. 내가 갑자기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데 글을 쓴다고. 네. 근데 뭔가라도 했었어야 했어요. 회사 외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2020년 1월 1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냥 쓰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암흑기 같은 건 혹시 없으셨어요? 네, 있어요. 아니 이거 사람들이 안 읽어주지? 이거 글쓰기 되게 힘드네. 또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어떤 대응을 네. 받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암흑기가 좋네요.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온 이야기인데 또 중요한 이야기라서 온라인 글쓰기를 하면 안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세상을 또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악플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제가 지금 30만인데 0.01%만 싫어해도 300개가 달릴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에서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 생각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악플이 달리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상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입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을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꾸로 악플도 시간이 허용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그게 어떤 자기 위안 같은 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유튜브를 올렸더니 그 내용이 되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아서 나중에 집에서 알게 되고 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대형 수술이라서 그래서 제 이 부정교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일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유튜브를 했더니 너는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아무리 교수래도 삐뚤어진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악플이네요. 악플이 조금 많이 달렸어요. 인신공격에.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사실 중학교 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오른쪽 입꼬리를 올리고 이 근육을 올리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비주얼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달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댓글에 응원을 보내주셨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했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좀 대견해져서 거꾸로
악플이 저를 좀 성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진심으로 자신이 소화해서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위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아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암흑기를 네. 지혜롭게 잘 저는 넘으실 수 있다고 보고 그 암흑기를 넘으셔야 맞습니다. 지금 부하씨처럼 네.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블로그 글쓰기가 처음에는 좀 뒤죽박죽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좀 체계가 잡혀가는 어떤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 공감이 많은 글도 있고 적은 글도 있어요. 네. 댓글이 많은 글도 있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몇백 개씩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떤 글이 그래도 많이 공감이 달리고 댓글이 달렸는지.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역시 분석을 하시는군요. 효율적인 인간이라서 분석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팁을 드리면 네. 저는 제 이야기를 한 글들이 제일 공감이나 댓글이 많았어요. 아,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해요. 음. 제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스토리가 또 무한정하진 않아요. 물론. 맨날 스토리를 쓸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하지만 노력을 하죠. 네. 네. 근데 그 스토리와 메시지가 매칭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조금 폭발적인 반응을 그렇죠. 일으키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지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스토리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논리틀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매핑시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헐, 답이 안 되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답이 네,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 글로 오늘 이제 김 교수님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했어. 이거 스토리잖아요. 네. 사진도 넣고 네. 나는 이걸 배웠어. 첫 번째 김 교수님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적으면 이게 하는 교훈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저는 제 스토리에 무조건 교훈을 담아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를 적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구나. 자동으로 네.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아마 조금 더 나가시면 그래서 저는 뭐 일종의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건 경험적 이야기를 쓰는 것인데 네. 동시에 우리는 독서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외부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바다 같은데 이렇게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업을 이렇게 정말 양질 전화야 매일 쓰시다 보면 맞습니다. 나의 인지적인 깨달음이 어떤 나의 경험과 정말 그렇습니다. 매칭돼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글에 담겼을 때 그 네, 그럼요. 글이 호응이 많잖아요. 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글 중에 글귀를 좀 추가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네. 니체가 어떻게 말했고 아, 네, 데카르트가 어떻게 네. 이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러니까 권위를 높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노력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합이 되는 맞습니다.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우리가 네. 융합이라고 야, 해요. 네. 칸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런 것이 신테시스라는 거예요. 종합한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아. 얘가 우리의 인식작용에서 자동으로 되고 지금 부하 씨께서는 네. 제가 신테시스 운운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오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엄청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겠습니다. 글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네. 근데 지점을 얘기해 이러려면은 주셨어요. 적절한 명언이나 격언을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1000개를 정리해놨어요. 아. 구글, 닥스, 엑셀표 이런데 아. 1000개를 딱 저장해가지고 아, 검색 네. 치면 나오잖아요. 네. 용기, 네. 모험 네. 그럼 딱 나오고 이거를 블로그 쓸 때 딱 넣고 아. 그거를 오랫동안 해서 지금 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말을 하면서도 그 글귀들이 나오는 수준이 됐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엑셀, 그쵸. 구글 스프레드시트 네. 시트에다가 1000개를 넣어놓은 거를 보고 했다면 네.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다 각인돼 기억도 버린 나요. 거네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요것도 기가 막힌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네. 책을 읽으실 때요. 저는 이제 말하자면 생각 독서 또 메모 독서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최근에 제가 일부 필사 독서를 하세요 하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마 지금 부하 씨께서 말씀하시는 DB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오늘 좋은 노하우 또 여러분들 네. 받으셨네요. 네. 자, 그러다가 블로그가 어느 순간 좀 유명해지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경험이셔요?
어떤 계기 또는 어떤 글들이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셨을까? 물론 이제 기반은 계속 블로그를 올리셨기 때문에 일일 일 블로그 이상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기반에 있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어떤 글들이 좀 메인이 되면서 유명인이 되셨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삶의 지혜, 저의 경험, 뭐 용기가 되는 걸 이런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한 번씩 이제 단톡방에 가져가시거나 네. 대형 블로그가 소개를 하거나 아, 네. 카페에 소개되거나 네. 보통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00분, 5,000분이 하루에 읽으시면 네. 그런 날은 뭐 4만 분이 읽으시기도 하고 팔로워가 많이 늘었을 땐 1,000명이 한 번에 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 한 20번 정도 스쳐 지나가는데 부하 씨의 노력은 아니네요. 그런 계기가 온 것은 제가 누군가가 부하 씨의 글을 보고 이거 너무 아닙니다. 좋네 그래서 올리는 저의 거예요? 노력이에요. 아. 남들이 가져가고 싶은 글을 네. 쓰려고 노력을 했고 아, 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누가 가져가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져가기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네. 처음부터 있고 그런 네. 글을 쓰다 보면 이런 행운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행운을 그냥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 퍼나르기가 조금 사이즈가 크거나 유명인들에 의해서 퍼날라지면 그것이 이제 그렇죠. 컨텐츠 점프를 하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주신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결국은 지금 블로그 성장의 3단계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일정한 시간에 올리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 2년 정도 아침 7시 반에 글을 올리거든요. 일일 1포스팅을. 그 이유가 맨날 그러다 보면 팔로워들이 기다려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시간을 점유하는 건데 한 7시 10분, 20분부터 기다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항상 글을 보고 나서야 사무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할 힘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공감이 1000개 정도 달린다면 네. 그 1시간 동안 한 500개가 달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요. 같은 시간에 올리시면. 네. 그리고 또 플러스 누군가에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 네. 신뢰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글쓰기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글을 매일 쓰는 게 되게 좋은데 어느 날 네, 이게 나에게 매너리즘처럼 좋네요. 글의 표현이라든지 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가지 패턴으로 제한돼서 내가 좀 정체돼 있어 이런 느낌 혹시 안 받으셨어요? 네, 그게 글 쓰기 싫은 날이 있죠. 네,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이게 되게 몇 번 제가 예전에 받은 질문이고 들으면 좀 황당해 하시는데 그런 날이면 더 써야 됩니다. 글 쓰기 싫은 날에 저는 글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극복이 됩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새로운 자기를 만나는 것은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하기 싫을 때예요. 맞아요. 지금 그것을 글쓰기를 통해서 경험하신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또 쓰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자크 데리다를 예를 들면 데리다가 이제 우리가 환대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데리다가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데리다 얘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환대라는 건 이방인까지 환대를 해야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환대하는 거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환대론이 핵심인데 네.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이방인을 환대할 수 있어야 인간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네. 그것이 결국은 성장의 동력이다라는 게 이제 데리다의 가르침입니다. 아,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나는 글을 되게 쓰기 싫은 날 무조건 글을 열심히 써. 이게 이방인을 환대하는 맞습니다.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싫은 날 운동 더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자기가 싫어할 만한 자기를 만나서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극복해가 네. 나감으로써 인간이라는 건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 나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오늘 글쓰기가 너무 싫어. 이럴 때 그 자기를 극복하는 행위. 이게 이제 블로그로 성공하는 블로그의 글의 퀄리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배경이다. 하는 거 오늘 부하씨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요. 네. 인스타하고 블로그를 성장시켜 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조언 빠진 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SNS를 여러 개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연결해 보세요. 일단 아이디는 당연히 통일시켜야 되는데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팬들이 인스타그램에서도 나를 볼 수 있고 또 좋아해 줄 수 있는데 이거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 사진이 있잖아요. 내 사진일 수도 있고 다른 사진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통일시켜야 되고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가는 일관성을 말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맞추면은 올리시기가 편하고요. 개인적으로 브랜딩의 기본은 제가 브랜딩 말씀 별로 안 드렸는데 남에게 호감을 주는 건데 인물 사진으로 올려놔야지 유리하십니다.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저작권은 조심해야겠지만 네, 네. 얼굴이 호감을 줘요. 꽃 사진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정말 브랜딩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책을 읽으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지난번 일부 영상에서 제가 이제는 책을 쓸 시간이라는 요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부하씨께서 지금 쭉 소개한 여러 SNS 활동 그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시작하신 상태니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해서 실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우리 네. 모두 부하씨처럼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됐거든요. 3년. 퇴사하신 지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 정도의 성과를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시고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모두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대화를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부하씨는 이 존재 자체가 뭔가를 하면 타인을 위함, 이게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오늘 부하씨의 이타성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서 그 실행을 또 타인에 대한 이타성으로 본격적으로 아마 실행을 하시면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다는 인사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